네, 안녕하세요. 소동만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How to Read Software API Document 첫 번째 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API 도큐먼트들을 읽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able Interface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져다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나 메소드, 클래스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API 도큐먼트들을 읽어보고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한글로 된 것들은 한 2년이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된 API 도큐먼트들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읽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게 될 자바독이라고 하는 자바 언어에 대한 문서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자바독을 2학년 1학기 때 돼서 배울 테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러한 것들을 좀 읽는 방법을 키우면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울 C 언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학기에 배우고 있는 C, 파이썬, R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API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딩을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할 내용이고요. 이번 주에는 Sentence of this week 해서 이번 주에 명언 하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Don't need for comment. 코멘트는 보통 주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조언 뭐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코멘트는 주석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 프로그램의 설명을 넣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주석을 의미를 하는데 주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독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실제로 자바 도큐먼트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자바독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바독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문장입니다. Cross the Rubicon. 직역하면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줄리어스 시저 혹은 뭐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카이사르가 되겠죠. 카이사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시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줄리어스 시저가 얘기한 건데 루비콘 강은 죽어서 건너는 강 뭐 이런 강이죠. 그래서 한 번 건너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더 루비콘 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모든 일은 끝났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Why should you comment your code? 당신의 소스 코드에 주석을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ing involves placing human readable description inside of computer programs detailed what the code is doing. 코멘팅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어떠한 설명들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코드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roper use of commenting can make code maintenance much easier, as well as helping make finding bugs faster. 그래서 코멘트, 주석을 사용하는 것들은 보다 코드의 유지 보수를 좀 더 쉽게, 훨씬 쉽게 만들어주면서 또한 버그를 찾는 것을 빠르게 해준다라는 거. Further, commenting is very important when writing functions that other people will use. 그래서 더욱이 코멘팅은 아주 중요하다. 언제? 함수들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함수를 쓰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들이 함수를 가져다가 쓸 때 유용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Remember, 기억해라. Well documented code is as important as correctly working code.
그래서 잘 도큐먼트, 여기서 도큐먼트드하는 주석이 잘 달려있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석이 잘 달려있는 코드는 정확하게 동작하는 코드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드가 주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including comment in source code. Even though many newer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ies refrain from their use, comments do have their place in source code. 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어. 뭐에 대해서? 네, 소스 코드에 코멘트 주석을 추가해야 되는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다. 네, 비록 많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개발 방법론들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요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발 방법론. 네, 그래서 방법론들, 뭐 기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들에서는 주석을 사용하는 것들을 좀 삼가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멘트는 소스 코드에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해석이 조금 의역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적인 표현이랑 한글적인 표현이 좀 많이 다른 표현이라서. 네. Some of the reasons for using comment are. 그래서 네, 코멘트 주석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네. Often comments are added at the start of each source file to give a description of what source the file contains and copyright information. 네, 그래서 종종 커멘트는 각각의 소스 파일의 제일 앞에 추가되어 있다. 뭘 주기 위해서? 네, 어떠한 소스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카피라이트,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기술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 제일 앞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네. The fields and methods of a class are often given brief comments that describe their purpose and what they do. 네, field와 method,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valuable, 네, 변수와 method, function이죠. 네, 그래서 함수와 변수, 클래스에 대한 함수와 변수, field와 method에 대한 간단한 주석이 제공되기도 한다. 뭐에 대해서? 그 함수나 변수의 목적이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간단한 주석이 포함되기도 한다. Complex code is often commented heavily to make it clear and easier to understand. 아주 복잡한 코드의 경우에는 아주 많은 주석들이 달리게 된다. 네, 왜냐하면 조금 더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많은 양의 주석이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goal in commenting code is to make it possible for the readers to understand what the code does and how it achieves that. 그래서 코드에 주석을 다는 것의 목적은 가능한 한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코드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도록,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ere are generally two schools of thought on this. The first say that the more comments, the better. However, the other school of thought believes that more comments just clutter the code and make it difficult to read. 네.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의 학교, 여기서 스쿨은 뭐 학설 아니면은 논점이 되는 두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룹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그룹이 얘기하는 것은 보다 많은 주석들이 좀 더 낫다. 주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다른 그룹에서의 생각은 보다 많은 주석이 달리면 조금 더 코드를 복잡하게 하고 읽는데 어렵게 만든다고 믿기도 한다. 그래서 주석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클러터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지럽게 하다? 뭐 복잡하게 하다? 뭐 이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제가 미처 단어를 추가를 안 해놔서 간단한 단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또 모를 법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Commenting code is therefore a fine balance. You should only provide comment where absolutely necessary and keep them brief.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코드가 좀 읽기 복잡하게 만드는, 주석이 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코드에 주석을 다는 것은 그러므로 잘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코드와 주석 사이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된다. 코드는 5줄짜리인데 주석이 막 200줄 되고 이러면은 진짜 그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반드시 코멘트를 제공해야 된다. 오직 어떠한 경우에만 제공을 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냐?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나 에만 제공을 해야 되고 반드시 간단하게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code is too complex to understand, you should consider revising the code to make it clear or simpler. Unless it is impossible to do so or you have very good reason not to do so. 그래서 만약에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당신은 반드시 코드를 revise, 개선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선할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뭘 하기 위해서? 좀 더 명료하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된다. 반면에 이것은 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만큼, 혹은 you have very good reason, 그런 것들을 안 할 뭐 아주 좋은 이유가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사구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바독에서의 커멘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주석을 자꾸 커멘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커멘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주석이라는 단어도 꽤 많이 쓰이지만 커멘트라는 단어도 꽤 많이 쓰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석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한 70% 정도 주석이라고 쓰고 한 30% 정도는 커멘트라고 하는데, 해외에 나갔을 땐 커멘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취업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소통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Java comments are specific to the Java language and provide the means for a programmer to fully document his/her source code as well as providing a means to generate a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for the code using the Java doc tool that is bundled with the JDK. 이게 하나의 문장이네요. 엄청나게 길죠? 저도 이런 문장 보면 우선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어로 글 쓸 때도 길게 문장 쓰지 마세요. 읽는 사람 이렇게 깝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선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자바독의 주석은 자바 언어에서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래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제공한다. 어떤 의미, 완벽하게 도큐먼트된 것들, 그들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도큐멘트가 되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As well as providing a mean to generate a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왜 이렇게 됐죠? API라고 되어 있는데, API의 줄임말이 얘죠.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를 줄임말이 API입니다. 그래서 API를 생성할 때에 제공이 되어야 하는 소스 코드에 대한 완벽한 문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드를 어떤 거를 이용해서 using 자바독 툴이라고 하는 번들 with the JDK 자바 디벨로먼트 키트를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는 JDK를 반드시 인스톨해야 되거든요. 이 인스톨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번들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바독 툴이라고 하는 애로를 사용해서 코드를 위해 API를 생성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소스 코드에 대한 완벽한 프로그래머 도큐먼트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여기서부터는 뒤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엔드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고 다시 얘를 여기에 붙여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설문조사에서 좀 끊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잘 못 끊어요. 사실 영어를 읽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해석하면서 읽지 않고요. 그냥 영어를 그냥 읽으면서 의미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 못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를 할 때까지 영어를 그다지 잘 못했어요. 토익 2, 300 나오는 진짜 영알못이었는데 영포자였기도 하고요. 근데 석사를 공부를 하면서 진짜 영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데 이 영어 때문에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무작정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게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문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남아있고 그냥 실전 영어처럼 저는 익힌 케이스라서 한국어로 번역을 되게 잘 못합니다. 이 책을 쓸 때에도 이 강의를 할 때에도 진짜 힘들었어요. 한국말로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영어 쓸 때에는 잘 몰랐었는데 뭐 아무튼 사족이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장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hat does Javadoc means? 자바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볼게요. Javadoc is a documentation tool for the Java programming language. 자바독은 문서와 도구다.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문서와 도구다. The document it creates from the Java sources is in HTML format and describe th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그래서 도큐먼트인데 자바 소스 코드에서 생성되는 도큐먼트로 HTML 포맷, 이 말은 웹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IE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는 뜻이죠. HTML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얘는 함수나 변수에 대한 설명,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Why we need a Javadoc? 자바독이 우리가 왜 필요한데? If you look at a Java method that you don't know, you search on Google and see how to use it by referring to the document. 만약에 너가 자바 메소드를 봤을 때 당신이 모르는 자바 메소드를 보게 된다면 당신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검색을 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찾아본다. 뭘 통해서? 이러한 다큐먼트를 통해서 찾아본다. 이 다큐먼트는 자바독 다큐먼트를 얘기를 합니다. But how did these docs come in place? 그러나 어떻게 이 문서들이 여기에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느냐? How was so much documentation generated?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만들어졌느냐? Was someone hired to that? 누군가를 고용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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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rmat of Javadoc. 여기서 그냥 넘어가니까 여기서 설명을 더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자바독의 기능이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뒤에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바독이 이러한 소스 코드들을 자동으로 도큐멘테이션을 해주는 툴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주석만 잘 달아놓으면 그 주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문서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format of Java document. 그래서 자바독의 주석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Java document precedes any class, interface, method, or field declaration and is similar to a multi-line comment except that it starts with a / followed by 2 asterisk. 네, 자바독 주석은 앞서서 뭐 설명한다, 뭐 앞서서 나온다, 뭐에 대해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메소드나 어떤 변수에 대한 정의의 앞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줄 주석과 상당히 비슷하다. 뭐만 제외하고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줄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자바독의 주석은 슬래시에 2개의 아스테리스크, 즉 요 모양으로 2개짜리로 요렇게 시작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여러 줄 주석과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C를 안 듣고 있고 파이썬이나 R을 듣고 있다면 주석이 이 형태가 아닐 거예요. 파이썬은 요거 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우면 일반적으로 주석이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generally, paragraphs should be separated or designated with the p tag. 그래서 일반적으로 paragraph는 요렇게 생긴 모양의 태그를 가지고 구분되고 디자인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막 쓰다가 단락을 나눠야 돼. 막 다 붙어서 쓰면은 글을 막 이렇게 쓰다가 단락 띄어서 다시 이렇게 쓰고 싶어. 요때 뒤에다가 이렇게만 써줘도 단락이 구분된다. 그래서 이 p 태그를 써서 단락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서 좀 더 자바독 문서에서 예쁘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게 요게 이제 자바독을 위한 주석의 형태입니다. 요게 다. 그래서 전체 클래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설명, 얘는 컨스트럭터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설명, 메소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설명, 또 메소드에 대한 설명, 메소드에 대한 설명, 메소드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얘를 자바독 툴을 이용을 하면 요 내용들이 하나의 HTML 문서로 쫙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브라우저로 얘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개발을 다 끝난 다음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바를 이용하게 되면 자바독을 쓰면 주석만 잘 달아놓아도 문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자바독에서 그래서 사용하는 태그들이 아까 뭐 이런 태그들 보셨죠. 그래서 어떤 태그들을 쓰느냐 이건 사실 HTML에서 사용하는 태그 중에 일종이에요. BR 태그랑 P 태그가 이제 줄 나누고 패러그래프를 나누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웹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웹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HTML을 배우시면 아마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실 거예요. The Javadoc tags are used to provide important or essential meta information about the code. 자바독 태그는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메타 인포메이션, 코드에 대한, 소스 코드에 대한 메타 인포메이션, 필수적이고 중요한 메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자, 여기에서 메타 인포메이션이 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메타라는 단어를 아시면 돼요. 우선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은 아실 거예요.
데이터와 information. 네. 데이터는 현재 기온이 26도다, 30도다,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예요. 그러면 information은 덥다, 춥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즉 데이터를 가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information 안에 포함돼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메타는 뭐냐? 이런 데이터나 이런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보충하는 어떠한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 존재할 때, 즉 사진이 있으면 이게 하나의 정보잖아요. 근데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관리를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은 날짜, 사진을 찍은 곳의 GPS 좌표, 그때 사용했던 카메라의 이름, 렌즈의 초점 거리, 조리개 값, 그 다음에 노출 값, 셔터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기록에 이렇게 남아서 메타데이터가 이 영상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 보실 때 F11을 누르거나 메타데이터 보기를 누르면 이 정보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메타데이터, 메타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에 대한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네, 메타 인포메이션,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consider the at also tag in the class comment for the example given above. It gives important information as to who the author of the code is. 그래서 author 태그를 한번 고려해 보면, 네, 그래서 예제 위에서 아까 살펴보신 요 예제에 보면 여기 author 태그 있죠? 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author 태그, 요 예제에서 주어진 것에서 제공되는 author 태그를 보면, 위에서 제공되는 예제에서의 클래스 커멘트 위에 author 태그가 존재하는데, 얘는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한다. 어떤 누가 이 코드를 작성했느냐에 대한 정보를 준다. Each tag has a specific format which we will now look at. 그래서 각각의 태그들은 특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거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eneral order of tags, 그래서 태그, 일반적인 태그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들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author 태그, version 태그, 파라미터 태그, return 태그, source 태그, c 태그, 네, sense 태그, 네, duplicated 태그. 여기에서 앞에 요 at, 골뱅이라고 보통 읽죠. 요 at이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at이 들어가면 태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also는 저자라는 뜻이고요. param은 네, 파라미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함수나 메소드의 인자값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 이런 거고요. throw는 뭐 던지다고요. duplicated는 이제 끝난 거, 더 이상 우리는 얘 이제 유지보수 안 할 거야, 이제 사용하지 마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author 태그입니다. 네, author 태그는 이런 식으로 쓰고 뒤에 이름을 작성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네, use where, 네, 인터페이스나 네, 클래스 커멘트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 얘는 영어 읽지 않고 그냥 바로 해석하면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네. 안 읽으니까 제가 해석이 빠르지가 않네요. 네. 소스 코드의 author들에 대한 이름을 제공한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름에 대한 플레임, 네, 플레임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로버트 다웃 주니어가 있으면 로버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로버트 다웃 주니어를 모두 다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러면은 레오나르도 이렇게 쓰지 않고, 혹은 R. 디카프리오 이렇게 쓰지 않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라고 플레임을 써야 되고, 만약에 unscribed라고 써져 있다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uninscribed라고 사용을 한다. 네. Also are listed in 네, chronological order. chronological은 연대순, 즉 작성자의 연대 순서로 작성을 하며, 네. creator 이 해당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서
먼저 작성한 순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해석 그냥 이해는 바로 되는데 해석하려니까 얘도 되게 어렵네요. 네, 이번엔 버전 태그입니다. 버전 태그는 이렇게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뒤에다 쓰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언제 쓰냐면은 인터페이스나 클래스에 대한 주석으로 사용을 하는데, 현재 버전에 대한 넘버, 버전 넘버, 뭐 버전 3.2.1 뭐 이런 식의 버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소스 코드에 대한 그런 버전을 기술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버전 넘버로만 사용이 되기도 하고, 메이저 번호, 메이저 버전 번호랑 마이너 버전 번호, 혹은 빌드를 사용하고 빌드 번호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빌드 번호라는 것은 컴파일 할 때마다 발생하는 번호라서 쓰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게 메이저 번호, 이게 마이너 번호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점으로 찍혀서 앞에가 메이저 번호고요, 뒤에가 마이너 번호입니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카카오톡만 봐도 뭐 버전 정보가 다 적혀져 있어요. 모든 소프트웨어에는 소프트웨어 정보 보면은 이 버전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요거는 상식으로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ome instances also include date. 어떤 경우에는 날짜도 포함된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태그입니다. 파라미터 태그는 at param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description을 쓰는 형태고 되고, 메소드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메소드의 파라미터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기술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formal parameter name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a라는 함수를 만들 때 int a, int b, int c라고 했으면 요 파라미터, 그래서 at param a, 얘는 정수 하나, at param b, 정수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변수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description should be brief, the one line description of parameter.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한 줄에 대한 간단 한 줄로 작성된 설명이 필요하다. 이 description은 한 줄로 작성된 거 요 뒤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return 태그는 그냥 해당 add return 하고 description을 쓰고요. 메소드 코멘트에 들어가 있고, return value의 타입을 설명할 때 씁니다. 그래서 얘가 메소드가 혹은 사용을 하는데 언제는 안 쓰느냐, 컨스트럭터랑 void 메소드, return value가 없는 메소드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에는 다 얘가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얘가 뭔지 몰라서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나중에 자바를 배우실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hrow 태그는 throw라고 쓰고 exception 하고 description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사용자가 파일을 지워서 그 파일이 날아갔다거나 이러면은 프로그램이 정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사항을 두고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서 파일을 뭐 복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 라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문을 달아주자. 그래서 어떠한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설명을 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메소드에다가 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exception을 지시를 해서 메소드가 그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발생 상황 가능성이 있는 예외를 어떻게 던지는지에 대해서, 즉 어떤 예외에 대해서는 얘는 처리를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C 태그인데요. C 같은 경우에는 C 하고 클래스 네임이라고 쓰는데, 무언가를 한번 봐라, 이 클래스를 한번 봐라 라고 추천해 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태그고요. 얘는 if 만약에 다른 어떠한 클래스가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제공된다. 그래서 이 태그가, 그래서 어떤 링크를 제공해 주고 싶을 때, 그래서 얘를 볼 때
이 태그가 있으면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여기에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해당 클래스에 대한 다큐멘트로 점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자 할 때 이 태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since 태그는 네, as since 하고 version, 뭐 since 1976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용도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랑 클래스에 사용을 하는데 이 소스 코드의 버전이 언제부터 소개가 되었는지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래서 여기 오타네요. 네, version number입니다. 네. It is usually just a version number, but many also contain a specific date. 그래서 특정 날짜로부터 얘는 만들어졌어. 이런 걸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deprecated 태그인데요. 이렇게 deprecated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나 메소드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쓸 때 이 deprecated라고만 쓰면 됩니다. 뭐 뒤에 어떤 거 안 붙여도 되고 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우리 유지보수 안 할 테니까 책임 못 져.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sed to indicate that an item is a member of a deprecated API.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API의 멤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Deprecated items should not be used and are merely included for backward compatibility. 얘는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전 버전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함된 경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없애야 되긴 하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코드들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살아있어야 돼.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바독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녹화하기 전에, 네, 확인을 해봤더니 요 화면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옛날 버전을 보실 수는 있는데, 요 메뉴 구성이 좀 바뀌었고요. 신식 버전은, 네,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교재 쓸 때만 해도 안 이랬는데 그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네, latest release, 최신 배포판 하면은 JDK 14 버전입니다. 예,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또 15 버전이 나왔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JDK 14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네, 요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온갖 것들이 있는데 자바독은 요 API 도큐멘테이션 요겁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자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그 다음에 자바를 배우기 위한 튜토리얼들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주소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바독 들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지금 8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14 버전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패키지들이 있고 모든 클래스들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를 누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패키지를 누르면 그 패키지에 있는 모든 리스트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스트링을 선택하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얘가 아까 그 얘기한 그 태그들을 이용해서 소스코드에 주석을 달면 이런 식으로 저절로 구성돼서 문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간단하게 클래스 스트링은 네. 퍼블릭 특성이고, 네, 여러분들이 자바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봐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 여기만 보면, 네, 스트링 클래스는, 네, 캐릭터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한 애다. 네, 그래서 모든 스트링의 상수들은, 자바 프로그램에서의 스트링 상수들은 이런 모양으로 구현돼서 클래스의 인스턴스 형태로 만들어져서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요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2학년 1학기 때 자바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네, 여기에 처음에 클래스 이름이 나와 있고요. 얘의 패키지가 얘가 상속받은 애는 뭔지, 그리고 얘의 패키지는 어디에 있는지, 자바라는 패키지에 랭이라는 패키지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언은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부모는 오브젝트 클래스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스템 클래스는 네, 몇 가지 유용한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들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네,
객체를 만들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문서가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들이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글에서 봤던 텍스트들입니다. 요거는 굳이 뭐 읽어는 볼게요. Among the facilities provided the system class are standard input, standard output, and error output stream, access to externally defined properties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 mean loading file and libraries, and a utility method for quickly copying a portion of an array. 그래서 이것들은 좀 이렇게 facility, 뭐라고 해야 될까? facility, 설비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뭔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rovided 시스템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 스트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고 모니터로부터 출력을 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프로퍼티나 환경 변수들을 읽을 수 있게 해주면서 파일을 읽어온다거나 라이브러리들을 읽어온다거나 유틸리티 메소드들을 빠르게 카피해서 어레이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오늘은 이런 게 있다 소개를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그래서 각각의 메소드들의 리턴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레이 카피는 파라미터로 이런 것들을 봤는데 배열을 카피하는 애다. 뭐 클리어 프로퍼티는 키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시스템의 프로퍼티 값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데 뭐 이 인자로 들어온 키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운다.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주는 좀 묘 내용들이 어려워서 좀 스킵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나겠네요. 이번에는 저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2학년 때 자바 배우실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청나게 설명이 길죠?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뭐 이런 내용들 1.0 버전부터 되어 있고 뭐 라이브러리들을 보고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태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번 주는 되게 빨리 끝나죠? 여러분들이 하도 길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생략을 했더니 좀 빨리 끝났습니다. 우선은 아까 봤던 그 자바독 페이지에 한번 접속을 해보셔서 JDK 14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바 튜토리얼을 들어가 보세요. 랭귀지 오브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자바 튜토리얼을 선택하고 한번 그냥 훑어보세요.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훑어보세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구나. 아마 어려워서 잘 이해는 안 될 텐데 지금 한번 보시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실 때 다시 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한번 보는 게 뇌한테는 너한테 이걸 이제 공부시킬 거야 라는 거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숙제를 안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